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지금은 2025년 12월 4일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 36분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이었죠. 12월 3일. 작년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는데, 그때도 12월 4일로 넘어갈 쯤에 남겼겠네요. 그때 봤을 테니까.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시간 진짜 빠르죠. 믿기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좀 의미 있게 보내야 될 텐데요. 신기한 게 나이가 들수록 하루는 되게 바빠져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흔히 진짜 시간 너무 잘 간다. 왜 이렇게 바쁘냐, 하는 것 없이 바쁘냐 막 이러는데, 그래서 친구들 보는 것도 쉽지 않고 막 이런데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근데 또 돌이켜보면 하루를 그리 의미 있는 걸로 채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들로 하루를 많이 채우니까 그 중간중간 비는 동안에 약간 자기에게 주는 보상처럼 OTT를 보든 뭘 하든, 근데 그러면서 자꾸 쓸데없는 데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루틴적인 일상들이 많고, 그걸 즐겁게 하면 좋을 텐데, 어린 때는 일단 그렇게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반복적이고 주기적이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공부 정도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자식된 놀이, 친구의 놀이, 직원으로서의 놀이, 이것저것 해야 하다 보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정말로 내가 즐기면서 보낸 시간들이 짧으니까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빠르게 가는 것처럼. 언니들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느낀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새로운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시간 빨리 간다 하면서도 1년은 진짜 빨리 가는데, 한 달도 빨리 가고 하루도 빨리 가고 하는데, 내가 그 1시간을 알차게 보냈나 하면 그것도 아니고, 하루를 알차게 보냈나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모여서 한 달이고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1년이 되니까 한 거 없이 지나가 버리는 느낌. 내가 1시간을 꽉꽉 눌러서 소중하게 써야, 꽉꽉 채웠어야 나의 하루도 꽉꽉 채워지고 한 달도 채워지고 1년도 채워지고 할 텐데, 그냥 그렇게 자꾸 시간만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반성하고 2026년도에는 조금 더 열심히 살아봐야죠. 맨날 말만 이래요. 오늘도 그냥 쉬었어요. 계속. 지금 그래도 소원 거의 나왔습니다. 거의. 이렇게도 돼요. 진짜 신기해요. 좀 전에 원래 2시에 이거 남기려고 딱 했는데 톡 온 거 봐가지고 나는 언니랑 이제 톡 좀 하다가, 그 언니도 새벽에 일이 많이 끝나서 이제 변호사신데, 그러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새벽에 많이 끝나서, 저도 저녁 시간 때는 방해 금지 모드로 해놓고, 언니도 알림이 안 울려서 서로 그냥 일 끝나면은 서로 몇 시든 별로 그냥 톡 보내고 싶으면 서로 부담 안 갖고 보내는 편.
이제 주로 언니가 많이 보내시긴 하는데, 그래갖고 맨날 전 남친 재질이라고 자니? 막 이러면서. 근데 신기하게 뭐 여기서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을 텐데, 성격도 되게 다르고 살아온 것도 되게 다른데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결이 맞는다고 해야 되나? 생각의 결이나 그냥 척하면 척 같은 그런 느낌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무슨 생각인지가 느껴지는 신기한, 대화가 잘 통하는, 힘들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저한테도 언니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언니한테 제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딱 이거 찍으려고 딱 보니까 딱 2시 정각이었는데 이거 찍으려고 하는데 그때 딱 톡이 와서 한 30분 대화 나누다가 이제 이걸 남기는 겁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서로 그런 얘기, 뭐 일 얘기, 생각하는 거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서는 거의 없었는데 둘 다 야행성이라서 가능한 걸지도. 그럼 일단 오늘의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날씨가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갑자기 영하 8도까지 내려가는, 올 겨울 중에 아마 가장 추운 날이었을걸요. 그런 날이었고, 저는 오늘 오후에 병원 예약이 있어서 병원을 다녀왔고, 이제 오늘까지만 해도 손목이 아파서 일하는 건 무리다 싶어서 휴가를 오늘 내고 쉬다가 병원에 가서 충격파 치료를 받았어요. 주사를 먼저 맞고 맞을 건지, 그 진통하는 거, 충격이, 그러니까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하면 충격파를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근데 봤는데 통증은 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어서 만졌을 때도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받을 수 있겠다 판단해서 이제 주사를 선택 안 하고 충격파를 받으러 갔죠. 들어가자마자 손목은 많이 아프실 거예요.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이러길래 옛날에 어깨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손목은 많이 아프실 거예요 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아파서 만약에 안 아픈 부위라고 해도 아플 것 같은데, 그 말 들으니까 엄청 쫄리는 거예요. 역시 아프더라고요. 강도를 조절하는데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게 좋다고, 아플수록 효과가 좋다. 근데 너무 심하게 아프지만 않으면 해서 했는데, 버틴다고 나름 버티고, 조금 더 올려볼게요 막 했는데, 그게 1에서 10으로 치면 1, 2 정도 수준이었대요. 다른 분들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버텨야 되니 3, 4, 손목은 3, 4 정도. 그러니까 단위가 약간 달라갖고 제가 모르니까 그냥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1에서 10이다 치면 제가 지금 버티는 게 한 1에서 2 정도 수준이고, 다른 분들도 뭐 3, 4 정도. 다음에 조금 더 높여보려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거 맞고 나니까 지금 저녁 되니까 낮에 맞았는데 뭔가 좀 더 편안해지고 통증이 좀 나아진 느낌이니까 하여튼 조금 신기해요. 어떻게 가능하지?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더 큰 통증을 준다는 게 좀 아이러니긴 한데, 농담처럼 너무 아파갖고 이제 원래 얘기해 주시는데, 이거 하고 나면 뭐 통증이 뭐 하루는 뭐 심해질 수 있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너무 아파서 아픔으로 아픔을 잊는 거 아니냐며. 네가 원래 아프던 건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 만큼의 통증으로 팍 충격파를 주고, 그래서 안 아픈가 싶을 만큼 아프긴 했어요. 예전 어깨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특정 부분만 엄청나게 아파요.
또 어딘가는 그냥 타다다닥 정도 되게 가벼운 이 느낌인데 어딘가는 이제 죽을 것 같이 아프고. 그래서 좀 전에 그 언니랑 얘기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 나오다가 아 진짜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다고. 약한데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같은 충격이어도 같은 자극이어도 내가 약한 사람인지 강한 사람인지에 따라 다르게 그게 느껴질 수 있는 뭐 그런 생각들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언젠가부터, 근데 이거 찍을 때부터는 이미 그러긴 했는데 언제 느꼈냐면은 아직도 그 순간이 딱 기억이 나는데 진미 평양냉면집인가라는 데가 있어요. 그 논현 쪽에 그 강남구청 뭐 이쪽에요. 거기서 이제 본부장님이랑 뭐 소장님, 뭐 팀장님 이렇게 있었나 이렇게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살면서 처음으로 목이 갑자기 탁 끊어지는 느낌처럼 어디가 찢어진 느낌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한동안은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왜 이러자고 여튼 그러다가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죠. 아 근데 뭐 병원을 가거나 하진 않았는데 뭐야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목소리가 딱 잡히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부터 제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남의 귀에도 거슬리겠죠. 제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딱 안 뭉쳐져 있는 기분? 그게 그것 때문은 아닐 수도 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실제로 목소리 힘도 없어진 것 같고 오늘은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물리치료 중에 엄마한테 전화 와서 또 엄마한테 짜증 좀 내고 아 엄마한테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내게 될까요? 사랑해 감사해요 막 이러다가 조금만 컨디션 조금만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짜증내는 게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병원 진료 중일 때는 오빠한테 전화하지 말라니까 몰랐다 시며 톡 남겨놓으면 진료 끝나고 어련히 답장할까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 병원 잘 갔다 왔어 했는데 다 없으니까 바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전화 계속 울리니까 핸드폰은 전 전화 올 데가 없다고 생각해서 핸드폰을 안 꺼냈거든요. 물리치료 받고 있는 이제 끝나고 물리치료 받는 중인데 근데 저쪽에서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계속 진동이 울리니까 치료 받는 데서는 뭐 이렇게 맞춰놨으니까 움직이지 말라 그러고 근데 다행히 워치가 있었고 워치로 그냥 종료해서 끄긴 했는데 이게 뭐라고 그냥 껐으면 됐고 그럼 알면 되는데 엄마한테 짜증을 막 병원 간다고 했잖아 막 내가 끝나면 어련히 전화할까 막 찡찡찡찡 막 받고 아프고 막 그래서 힘들고 막 춥고 막 짜증 났나 봐요 엄마한테 그래서 조금 이따 또 마음 안 좋아서 또 전화해서 또 다시 얘기하고 또 이따가 또 괜히 또 저녁에 또 전화해서 밥 먹었냐 뭐 요래조래 하면서 또 전화하고 부모님께 화내면 그것만큼 마음 안 좋은 게 없는데 그리고 그것만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없는데 꼭 그러고 마음이 안 좋아요. 에휴. 여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녀왔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설거지도 제 손으로 조금 해봤어요. 지금은 다 못해놓고 남겨놨는데, 저녁 먹은 거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대신 오른쪽으로 손 해봐 안 주고, 오른쪽은 잡기만 하고, 왼손으로 하듯이 해서 일부는 해봤습니다. 오늘의 감사한 일 3가지 할게요. 오늘의 감사한 일 3가지는요. 첫 번째는, 오늘 휴가 내고, 오신 거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충격파 치료 다 잘 돼서, 지금은 통증이 조금 너무 많이 나아졌다라는 거. 네. 타이핑 정도는 문제가,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좀 아프긴 하지만, 전처럼 막 아예 못 움직이고 그런 수준 아니고 이렇게도 되니까. 문제는 이제 이게 통증이 어떤 순간 찌릿찌릿 오면서 몸이 경직되는 게, 그래서 어깨나 이런 데가 아파지는 게 이제 조금 문제긴 한데,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려고는 합니다. 치료받아서 손목이 어제보다는 나아진 거 감사드리고, 세 번째 감사한 거는 이렇게 날 추운데 집에 있을 수 있었던 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